안녕하십니까. 오늘 한국현대사 113번째 시간으로 인문교양 분야에 세계적인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는 한국에서 정치, 경제, 사회는 분노, 혐오, 이 투기 등으로 굴러갑니다.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? 그래서 한국이 왜 그러면 세계적 교육 수준을 가진 나라인가? 대학 진학률이 70%입니다. 거의 안 떨어지고 70%에 딱 있어요. OECD 평균이 47.1%고 미국도 50%입니다. 그래서 세계에서 한국이 대학을 제일 많이 가고 졸업하는 나라라는 거예요. 졸업률이에요, 이게. 이렇다면 한국 사람들 대다수는 그래도 상당히 인텔리고, 그리고 나라는 굉장히 이성적으로 굴러가야 되는데 왜 우리 사회에 이성보다는 감정이 더 앞서고 나라 꼴이 이 모양일까요? 자, 이것은 과거에 보면 우리가 대학을 간 사람들이 한 20, 30%도 안 되는 50년대, 60년대. 과거에 우리 대학을 가던 사람이 5%, 10%도 안 되던 5, 60년대. 또 대학을 가는 사람들이 20, 30% 정도밖에 안 되던 70년대에도 지금보다는 훨씬 나라가 좀 지적이었습니다. 자, 그런데 교육률이 높아질수록 나라가 더 저질화되어 간다는 거예요. 과거에는 없던 엄청난 일들도 생겼습니다. 자, 지금 한국의 동서간에 전라도, 경상도 서로 혐오하는 부분이요. 이건 뭐 거의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. 서로가 서로를 지역적으로 혐오하죠. 어떻게 보면 인종차별에 가까운 만큼의 혐오를 하고 있어요. 그리고 혐오하는 이유도 나름 근거도 다 만들어 놨습니다. 그래서 종특은 과학이다, 뭐 이런 혐오스러운 이야기까지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같은 나라에 살면서 지역에 따른 혐오가 극단적으로 가고 있고, 그 혐오가 결국은 정치판에 투영이 되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라는 전라도당, 경상도당의 사생결단의 대결로 가고 있고, 그것이 결국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겨보자는 그런 논리로 가면서 지금 개딸이라는 사상 유례 없는 집단, 또 반대쪽에는 숫골이라는 집단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지역적인 혐오, 그 다음에 지역적 혐오뿐만 아니라 세대 간 혐오도 있어요. 이준석이 같은 개혁 신당을 한다는 애부터 시작해서 세대 혐오를 조장합니다. 젊은 사람들한테 표를 얻기 위해서.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 노인 세대를 혐오하고 노인 세대들은 젊은 세대들을 혐오합니다. 세대 간 혐오도 이루 말할 수 없는 나라예요. 여기에 이제 또 어떤 혐오가 있느냐? 남녀 간에 혐오합니다.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요, 젊은 나이일수록 잘 붙어 다녀야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할 건데, 남녀가 혐오를 해서 여혐이니 남혐이니 이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혐오합니다. 그래서 이 사회에 좀 부잣집의 남자 여자 애들이나 서로 잘 만나서 짝을 짓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살지, 그러지 않은 대부분 중산층 저소득층 이하의 자녀들은 서로가 서로를 혐오해요. 그러니까 그게 서로가 나도 참 별 볼 일 없는 집이지만 너도 별 볼 일 없는 집이라서 혐오하는 것인지, 아니면 그래서 자신의 모습의 투영에 대한 혐오인지, 아니면 결혼하지 못하는 신세한탄이 극단적인 혐오로 나타난 거지.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줄 때 남녀간은 붙여놓으면 찰싹 달라붙게 만들어 놨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 혐오를 하고 있어요. 극단적인 혐오를 하고 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고소득층과 또 서민 이하 계층의 혐오도 또 말할 수 없습니다. 고소득층은 자기들끼리의 주거를 갖다가 형성하죠. 강남이라는 곳에, 강남 안에서도 또 부잣집 주거가 별도로 있습니다. 청담동, 압구정동, 서초동, 개포동, 대치동. 자, 이렇게 강남 안에서도 있고, 또 강북에서도 뭐 성수동, 또 한남동, 용산, 마포 일부 이렇게 있습니다. 그 외 지역에 사는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거죠. 그래서 만나면 항상 어디 사십니까 하고 묻습니다. 엄청난 신뢰죠. 그러니까 옛날에 신분제 사회에서 사는 곳에 따라 그 사람의 신분을 파악할 수 있었던 중세시대와 같이 지금 어느 동네 사느냐고 물으면 거기서 당신 신분이 뭐냐라는 게 나와버립니다. 그리고 이제 자기 신분이 나와버리고 그것은 결국은 아버지 신분이나 부모 신분까지도 다 나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부자들은 자기들만의 성역에 살고, 자, 동네, 행정 동의 이름에 따라 가지고 어느 정도의 삶의 수준 레벨인지 판단이 되면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가게 됩니다.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있는 자를 혐오하고 있는 자들은 없는 자를 천시하고 혐오합니다.
이 혐오가 또 서로 말할 수 없어요. 그래서 이 나라가 온통 구실만 생기면 혐오로 막 가고 있다. 그래서 분노와 혐오를 먹고 사는 게 있죠. 그게 뭔가 하면 포퓰리즘입니다. 포퓰리즘 중에서 그래도 성수감 포퓰리즘은 이성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이런 판단들이 배경이 있어야 되고요. 삼류 저질 포퓰리즘은 분노, 혐오, 정오를 기반으로 해서 그걸 뜯어먹으면서 극단적인 파시즘화됩니다. 그래서 과거에 이탈리아의 이 무솔리니, 파시즘의 원조죠. 독일의 히틀러, 일본의 군국주의 등이 보면 분노, 정오, 혐오에 기반을 둔 파시즘으로 진화되어 갔어요.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벌어지는 극단적인 개딸들의 행태, 그들이 이제 당을 좌지우지하고 따지고 보면 다 식당 주인이나 치킨집 주인이거나 PC방 주인이거나 아니면 뭐 직장에 다니는 하급 공무원이거나 아니면 일반 회사의 말단들이죠. 솔직히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살만하면 개딸들처럼 몰려다니면서 인터넷하고 분노 정오를 표출 안 합니다. 즐거운 인생을 즐기면서 살죠. 해외여행하고 파인 다이닝 다니고 골프 치고 그 즐길 시간이 또 부족한데 뭐 하려고 그런 데 가서 혐오를 갖다가 가중시키겠어요. 끼리끼리 모여서요. 자, 그런 사람들 대부분은요. 극단적인 혐오, 분노에 기반한 한마디로 자신의 엉어리를 분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개딸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저쪽에 가서 쑥굴이 됩니다. 자, 개딸들은 이재명이가 대선 될 때까지 그야말로 강공으로 밀어붙이라고 이제 이재명이하고 서로 간에 찰싹 붙어 있습니다.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 이재명이 개딸을 멀리하려고 해도 이제 개딸들이 이재명을 움직이는 상황이 될 거라는 건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. 쑥골들은 보수 기득권을 장악하지 못했지만은 개딸들은 어떻게 보면 좌파 민주당을 장악하고 이제 그 민주당을 자신들의 엉어리를 푸는 한을 푸는 장소로 만들고 있어요. 그래서 이재명의 특성이 지금 계층적 한에 쌓여 있는 사람들의 특성, 그리고 지역적 한에 쌓여 있는 특성과 상당히 결합이 됐다. 그러면서 지금 이 개딸들의 분노가 폭발하면서 지금 이 한국 정치가 엉망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. 이재명도 어쩌면 분노와 정오, 혐오의 도구로 전락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. 자, 우리가 여기서 개딸들에도 대학 나온 사람이 한 70%쯤 있겠죠.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. 학력이나 지성이 살아가면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.